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 만들기에 적합한 그러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 명상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명상이 있고, 그리고 이욕행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 명상 훈련의 목표는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식은 초월 의식으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명상은 생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 강점을 실천한다든가 상황 명상, 불안 명상 등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서 명상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자신의 믿는 신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경배,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뿌듯함, 그리고 내가 신에게 헌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전, 학습, 지혜 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욕행위는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이타적인 자아를 실현해서 인류 복지에 이제 기여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뿌듯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행복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가 있는데, 요가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수트라 1장 12절에 보면 그들 마음 작용을 없애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곧 닦는 방법과 욕심을 떠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작용은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곧 번뇌입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곧 뭐냐? 바로 욕심,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욕망을 제거하면 마음작용이 제거가 되고, 마음작용이 제거되면 바로 이제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닦는 방법은 곧 수련을 의미하고, 욕심을 떠나는 것은 곧 이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련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식을 긍정적 의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식 심화 과정, 그리고 긍정적인 의식을 다시 초월 의식으로 나라고 하는 이기적 자아를 제거하고 이타적 자아를 키우는 이러한 의식 확장 훈련이 이제 이어져야 되고요. 이욕은 욕심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헌신이라든가 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남을 도와주고 내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뿌듯함, 이런 거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에고, 이기적 자아를 소멸하고, 그리고 초월의식을 내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나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나라고 하는 일체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체감을 통해서 이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행복에 이르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요가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가 명상 수련회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련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수련법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행복에 이르기 위한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다양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행복에 이르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으로 잠자기 전에 삶의 혁신 기술을 통해서 삶을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 서드 에이지, 그리고 삶의 설계, 그리고 삶을 설계함에 있어서 혁신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요 생애 4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씩 나눠서 이렇게 25세, 50세, 75세, 100세 이렇게 4주기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퍼스트 에이지, 세컨드 에이지, 서드 에이지, 포스 에이지로 나눠 볼 수 있고, 나이 분배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요가에서는 퍼스트 에이지를 범행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학습기가 되겠습니다. 배움의 단계가 되겠고요. 준비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컨드 에이지는 이제 가장기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정책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드 에이지는 바로 51세에서 75세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해서 이제 요가에서는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2의 성장 단계라고 이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족감이라든가 존재감을 찾아서 행복을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 에이지는 76세에서 100세 사이를 의미하는데, 세속적인 모든 관계를 다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역할 또는 이제 이 세속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유랑을 하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성하고 통합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드 에이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서드 에이지가 곧 전환점입니다. 세실 폴은 은퇴 전환점에 나타나는 변화와 상실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3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데, 변화를 겪게 되면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되고 당황하거나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당황이나 위축감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 에이지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변화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신체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체적인 변화에서 상실하는 것은 건강 상실하죠, 기운이 떨어지죠, 기동력 상실, 그리고 둔해집니다. 그리고 용모가 상실되는 거죠. 용모 상실은 예를 들면 흰머리가 생긴다든가 주름이 는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를 느끼냐면 우울증이 온다든가 무력감이 생겨난다든가 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로는 직업을 잃게 되고 은퇴를 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삶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이러한 그 변화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변화로는 가족을 상실하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배우자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집단에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가족 관계를 하나둘씩 퇴거시키고 관계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소외감과 고독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되고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그 삶의 단계가 바로 서드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드 에이지에 대해서 세들러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가지 성공한 사람들은 이 6가지 창의적인 삶을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아까 건강 상실이죠. 이것을 다시